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곳을 떠도는 남자가 있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동네에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정처 없이 걷던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한 체육관이었는데요. 그런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요? 네, 문도 다 잠겨 있죠, 지금? 제가 진짜 힘들게 노력해서 만든 체육관인데 여길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곳을 잃었던 그의 정체는 양치승 씨 아닌가요? 스타들의 트레이너로 유명하시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누군가를 고발하려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배신감을 많이 느끼죠. 이건 뭔가 원한 관계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지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다는 그는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이고.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하며 이름을 알린 양치승 씨. 호랑이 관정으로 유명하셨죠.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개그감이 또 뛰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또 운동을 또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폐업까지 한 걸까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9년부터였답니다. 나 혼자 산도 나오고 아무래도 조금 인기를 좀 얻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임대가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형님, 여기 좀 바로 뒤에 체육관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헬스클럽 들어오면 딱이에요,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가보자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건물이 더욱 운명처럼 느껴진 건 임대인 지 씨 덕분이었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TV에서 많이 봤던 팬인데 그다음에 10년, 20년 오래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여기 자리도 좋고 하니까 내가 뭐 힘든 거 있으면 다 이게 도와줄 테니까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갖고 와, 대박. 진짜 이제서야 진짜 좋은 건물주 한번 만나는구나 해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한 겁니다. 쉽게 찾아오지 않을 기회란 생각에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양치승 씨. 계약은 3억 5천에 1,800만 원이 세고 건물주라 그래서 6층에서 입구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믿고 그냥 계약서를 썼죠. 부동산에 가지 않고 직접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체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직접 하셨나 봐요. 애정을 많이 쏟으셨네요. 예. 코로나 없어져 버려. 이곳에서 오래 체육관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코로나 끝난 시점이 사실은 더 힘들었었어요. 22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쯤에 제가 필라테스가 조금 영업이 안 돼서 복싱으로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싱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편하게 바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다음해 1월에 있을 계약 갱신을 2달 앞두고 수천만 원을 투자해 체육관을 재정비한 양치승 씨. 23년 1월 1일에 2년의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는데요. 23년 1월 23일 날 그 전날 한테 잠깐 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왜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아니 갑자기 구청에서요?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만남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제 구청에서 약간 관리를 시작할 건데 잠깐 양관장을 만나고 보고 싶다네. 근데 걱정하지 마. 더 잘 됐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구청에서 들은 이야기는 임대인 지 씨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담당 과장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첫 마디가 나가는 거 아시죠? 네? 뭘 나가요? 그랬더니 체육관 빼셔야죠. 그래. 머리가 약간 핑 돌더라고요. 그는 곧장 지 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는데요. 그거 그냥 다 얘기 끝난 건데 양관장 앞에서만 그런 거야. 본문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여기 있게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또 믿었어요. 멍청하게. 왜냐면 구청에서도 막 뭐라고 뭐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5월 달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공문 하나 들고 옵니다. 이게 무슨 공문이죠?
양 씨가 받아든 공문엔 그가 건물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그로 인해 청구된 변상금만 무려 5,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고 했다고요? 야, 니네 다 원상복귀하고 나가. 이거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합의라는 것도 없었고 저희는 보증금도 못 받고 기본적으로 상호고천에 임대료하고 그게 5억에다가 시설비 뭐 기후가 5억에다가 그다음에 뭐 환불 권리금 못 받은 거 뭐 이런 거 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때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하는 느낌. 2023년 이후 구청에 변상금을 내가며 조용히 체육관을 지키던 양치승 씨. 그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언론에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 내 잘못인가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봤더니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 보증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 당하고 있구나. 한두 명이 아닌가 봐요. 네. 양치승 씨의 체육관이 있던 건물 인근. 임대인 지 씨가 관리했던 또 다른 건물에서 그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이고. 강남구청에서 옮겨받고 함준단반에 폐업을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저한테 계속 사용기간 임대료를 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여기도 구청 얘기를 하네요. 네. 1년 동안 좀 더 있어보려고 소송했다가 재판에서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냥. 아이고. 저희는 나갈 테니까 보증금만 돌려달라 그런 건데 사실은 돌려주질 않은 거죠. 아마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보증금도요? 실화탐사대에 확인된 것만 해도 지 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무려 4억 6천여만 원. 영문을 알 수 없이 늘어나는 피해자들. 양치승 씨는 그제서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그가 등기부 등본에서 발견한 이 건물의 정체는 아, 이게 기부 찬압 건물이네요. 맞습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땅은 이만큼을 구청이든 시청에서 뭐 다 갖고 있는데 예산으로 지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그거 놀리는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건물 지을 테니 나한테 얼마 동안 기간을 줘라. 이런 거를 기부 체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년을 줄게. 그럼 20년 동안 여기서 네가 투자한 것들을 다 가져가. 그 이후로는 이 건물은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크기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건물주라 믿었던 지 씨는 알고 보니 일정 기간만 건물을 운영하기로 한 투자자였고 그 기간이 끝나가며 하나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종료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데요. 무상 사용 기간에 있는 건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계약서만 썼을 때 그때 그냥 거든요. 그냥 그대로만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자기들 거로 돼 있어서 당연히 이 사람들 건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임대인의 건물 운영 기간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건물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이고. 인근 부동산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언제까지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임차인들한테 안 알려줘서. 그렇죠. 안 알려주고 보이잖아 모르죠.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원주인은 강남구청인 거고 세입자가 있는데 양치승 씨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속인 거지. 말을 했어야지. 아휴. 일종의 사기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뭐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계약이 다 잘못된 거지. 그렇게 계약하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계약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네. 지 씨와 연락이 끊긴 지도 어느덧 2년. 양치승 씨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야, 진짜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진짜. 상황이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뭐라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안 받네요. 안 받겠죠. 연결이 되지 않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문제가 드러난 후 지 씨는 급히 사무실을 비우고 어디론가 떠났다는데요. 수소문 끝에 그가 새로 이사했다는 사무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입주자 중에 혹시 하고 있나요? 네 계시긴 한데 사무실은 안 계세요. 실제로 여기 사무실은 주소만 있고
다른 데서 사무실 쓰고 계시는 분을 알고 그 사무실은 지금 어딘지 여기 임차인들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춰버린 지씨.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 만료 3년 전부터 이제 관리 운영권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강남구청이 그걸 하진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서울시 임대상과는 다 연장을 해줬어요, 다. 저희가 마지막까지도요 3년간 연장하자고 협의를 다 됐던 거예요. 근데 왜 그 협의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저는 모르죠. 갑자기 강남구청에서 저한테 해지하는 날 아침에 와서 안 돼, 나가라고 홍보가 온 거예요. 당일날.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강남구청이 더 X고 지금, 똑바로 쳤다고요, 지금. 그러면 지 씨는 자신도 강남구청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적어도 건물 운영 기간에 관해 임차인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그거를 저희가 꼭 적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네? 계약직 명시하라는 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 나갈 수 있잖아요. 안 한 난데서 또. 그러면 선생님 왜 보증금은 다 안 돌려주시고 계세요? 보증금이 돈이 있었으면 돌렸지 않겠습니까? 임차인만큼 저도 힘들어요. 저는 방송에서 양진수 씨가 유튜브에 기사 나온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지금. 저는 지금 거의 이제 파산 예고 직전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떠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건물. 하지만 이곳에서 아직 영업 중인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아있는 거죠? 인수를 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이곳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어제 가게 철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PC방 사장을 따로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PC방을 운영하신 지는 대략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번 달까지 하면 6년 정도. 처음에 1억 5천에 부가세 포함해서 715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PC방 임대인은 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잘 해보려고 내부 시설 리모델링하고 PC도 업그레이드하고 했는데 그때 대략 1억 가까이는 들은 것 같아요. 한 3달, 4달 있다가 강남구청 그 주무관이 오셔가지고 그 실태 조사를 한다고 왔어요. 2023년 3월 갑작스레 가게를 찾아온 구청 관계자는 임대인의 건물 운영 기간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사장님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입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려고 실태 조사를 나온 거다. 어느 정도 더 장사를 하기를 원하시냐. 저는 계속 연장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분이 그거를 알겠다고 그러면 가서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하고 갔어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잠시. 건물엔 그의 눈을 의심케 한 현수막이 걸렸다는데요. 기간이 종료되기 전부터 저런 현수막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뭐 현수막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점차 안 오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변상금도 과도하게 나오니까 버틸 수 없어서 다들 나가시게 된 거죠. 건물 자체도 유령 건물처럼 되니까 손님들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중, 3중으로 힘들어진 거죠. 아유,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지금까지 청구된 금액만 하면 2억이 조금 넘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한 8개월치 정도 더 청구가 돼야 되니까 변상금으로만 한 3억 정도? 그럼에도 그가 건물을 나가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1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너희를 내보낼 수 있겠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법을 믿었던 거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고 나라 건물이고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법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민사로는 이제 명도 소송이 들어왔고요.
형사는 지금 약식 명령으로 해서 300만 원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범법자가 된 거죠. 전과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유. 도대체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한다면 강남구청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혹은 관리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임대인의 지위가 이쪽으로 승계가 된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 협약 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인 거죠. 사용 승인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다른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민간투자법과 이 협약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가 훨씬 더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휴. 그러니까 강남구청과 임대인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임차인들은 손쓸 새도 없이 고소를 당했던 건데요. 아니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는 강남구청이건 임대업자건 그 누구라도 한 명이 계약할 당시 그 후에 말을 해줬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유. 저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PC방 사장과 양치승 씨는 작년 건물을 운영했던 임대인들과 구청 관계자를 사기 및 업무 방해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는데요. 구청은 혐의였고 피해자인 보증금 떼끼고 시설 다 뺏기고 이런 사람들은 형사고소당해서 벌금까지 묻습니다. 지금 25년도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 모든 책임이 정말 임차인들에게만 있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양치승 씨. 실화탐사대는 강남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연장에 관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법 집행자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하게 돼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당시에 뭐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을 줬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기간이 도래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관리 운영권이 끝나는 시기에 관해 임차인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예, 개인과 개인의 당사자 계약이기도 하고 부동산의 권리와 관계된 부분이라 조금 더 많이 알아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업 시행자한테 전달하셨어요? 라고 끝나는 기간에 그 임대인들한테 알려주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인지. 저희한테 이제 그 안 해도 되는 거를 그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 권유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다 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발생할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 민간업자와 임대차 관계를 맺으신 분들한테 매년 기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로 이제 활용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상가 임대를 하시는 일은 없나요, 거기에? 없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해 희로애락을 모두 겪은 체육관. 양치승 씨는 이곳을 떠나는 순간 삶이 무너지는 듯 했다는데요. 아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를 일으킨 건 정든 고객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한 양치승 씨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건물을 졌든 뭐를 했든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꿈을 날려버리는 거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이루는 것들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억울한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보는 내내 나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더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건물과 땅의 소유자를 비롯해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퇴거할 때의 조건이나 보상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